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간단하게 아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아가서가 그 중세 시대의 연금술사들이 그 소중히 여겼었던 교재 중에 하나다. 이 비록 짧은 책이지만은 그 심볼리즘 안에 그 비금속을 금으로 변환시키는 모든 절차, 모든 과정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그 매니 아저씨 이 책에서 그 실제로 그 비밀스러운 내용까지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구절만 주로 이제 읽어드리는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은 이 연금술이 추구하는 바, 연금술의 의미, 이것이 무엇이냐, 그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낼 내용은 이제 본문이라기보다도 그 예전에 마크 페시오 씨가 Demystifying the Occult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강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금술에 대해서 그 연금술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마크 페시오스 강연에 나왔었던 그 발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Alchemy, Out of Darkness into Light. 자,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 네, 그러니까 어둠의 상태를 빛으로 변환시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어저께 그 다른 내용에서도 알케미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제 검은 덩어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착색 과정을 거쳐서 뭐 흰색으로 바뀌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금이 만들어진다. 현자의 돌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금속에 해당되는 얘기고, 인간의 혼을 이제 그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그 잘 모르는 상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의 상태,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는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인간의 몸이라는 어떤 물질 안에 그 우리의 빛을 상징하는, 금을 상징하는 우리의 혼이 갇혀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빛이 제대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야 된다. 이제 빛을 영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연금술에서, 영적 연금술에서 제시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일단은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tradition of alchemy, it is asserted that all base modes of human consciousness, base metals, are imperfections of pure consciousness, gold, and that all metals are ordained by nature to become the perfect gold of the sun, enlightened. 자, 이제 알케미의 기본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은 그 이제 베이스 모드 오브 휴먼 컨셔스너스, 베이스 모드, 이것은 가장 그 베이스를 깔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낮은 상태, 기반, 그 기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의 가장 낮은 의식. 자, 이것을 이제 금속에다 비유하면 그것이 바로 비금속이 되는 거예요. 베이스 메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인간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의식 상태가, 의식 수준이 바로 그 비금속의 상태에 있는데, 이 비금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imperfections of pure consciousness. 자, 인간의 본질은 원래 금이에요. 금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완벽한 금속이죠. 이게 순수하고 완전한 인간의 의식, 가장 높은 상태의 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에 imperfection, 그 불순물, 완전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말하자면 금에 덕지덕지 이제 붙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자, 이 연금술이라는 것은 이런 불순물들을 이제 제거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실제 본질, 금을 이제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술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비금속은 낮은 의식 수준, 의식 상태. 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완전한 의식 상태. 비금속에서 금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연금술의 목적이다. 그 낮은 의식 상태에서 완성된 상태의 혼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연금술이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ordained by nature to become the perfect gold of the sun. 자, 이 모든 금속, 이게 비금속이든 간에 뭐 아니든 간에요. 인간의 모든 의식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금으로 언젠가는 변환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이의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완전한 상태에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르게 되는 것. 뭐 사람마다 그 차이는 그곳에 도달하는 그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이 모두의 운명이다. 이것이 신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The alchemist seeks to remove from his or her thoughts, emotions, and actions their disorderly imperfections or bas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bring them to their true state of natural order, harmony with natural law, and to transmute them into alchemical gold, representing the purification of body, mind, and spirit. 자, 이 슬라이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두 번째 문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연금술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연금술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자, 마크 페시오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으로부터 불순물을 일단 제거한다. 자, 이 생각, 감정, 행동이 이 의식을 구성하는 이제 3대 요소라고 하죠. 자, 그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끼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그 원래 있는 본질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게 돼요.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의 법칙이 이러이러하구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자, 내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순종을 꼭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연의 법칙은 그것을 이제 위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되고 이제 새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우주의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가라고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의지에 동참하는 것, 신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 자, 그렇게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고 비금속의 상태에 있던 의식을 금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영, 혼, 체를 정화시키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알케미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언급했듯이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 성장,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잘못된 것을 파기하고 창조, 보존, 창조, 보존, 파괴의 순환을 거침으로써 계속 더 나은 내 자신이라는 성전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프리메이슨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알케미도 똑같은 겁니다. 네. 불순물을 제거한다. 일종의 파괴 작업이죠. 네,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본질을 금을 이렇게 개발해낸다. 연금술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뭐 뒤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뭐 니그레도, 알베도, 루베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순환의 절차를 거치면서 완벽한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알케미의 기본적인 목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본질만 남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그 개념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했었던 말이 떠올라서 여기 한번 옮겨봤습니다. 자, 이 굉장히 뛰어난 조각가죠.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Every block of stone has a statue inside it, and it is the task of the sculptor to discover it. 자, 그러니까 모든 돌덩어리, 이게 막 다양한 막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돌덩어리 있잖아요. 굉장히 막 거친 돌덩어리. 그렇지만은 그 모든 돌덩어리 안에는 그 안에 조각상이 하나씩 간직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각가가 해야 할 일은 그 조각상을 발견하는 일이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흉측하게 보이는 모양도 아주 일정한 패턴도 없고 그냥 막대먹게 생긴 그 돌멩이 안에서도 그 안에 뭔가가 있구나. 그 안에 바로 조각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조각가가 하는 일입니다. 조각가가 가장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그 돌 안에 숨어 있는 그 이미 완성된 조각상을 인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조각상이 아닌 부분만 이렇게 깎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연금술에서 얘기하는 것, 우리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 골드, 그 혼,
진정한 혼의 실체, 그것을 이제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미켈란젤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When they asked Michelangelo how he made his statue of David, he is reported to have said, "It is easy. You just chip away the stone that doesn't look like David." 자, 어떤 사람이 그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신의 그 위대한 걸작 중에 하나인 당신의 매그넘 오퍼스인 그 다윗상,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조각상을 만들어내느냐라고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다윗의 몸의 일부가 아닌 부분만 깎아내면 될 일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어리 안에 이미 다윗상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다윗의 그 몸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만 이게 다 조심스럽게 이제 깎아내면은 그 안에 이제 돌덩어리 안에 있었던 다윗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았다. 네, 되게 멋있는 말이죠. 뭐 약간 거만한가? 뭐 하여튼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 말 자체가 우리 지금 연금술의 그 핵심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 명언인 것 같아요. 네. 자, 이 사람도 조각가죠. 그 조각가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그 artificer, Dionysian artificer가 생각나죠. 우주를 조각하는 자들. 네. 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원래 그 조각상은 원래 돌멩이 안에 있었다. 그것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인지하고 발견하고 아닌 부분만 깎아내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마크 페시오시의 강연에 나온 그 연금술의 크게 마크 페시오시 같은 경우는 크게 이거 3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연금술사들마다 그 이제 나누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이제 마크 페시오시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로 봤고, 또 어떤 데서는 이제 또 거기 중간에 또 하나 이제 그 노란색으로 바뀌는 단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총 4단계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그 가장 큰 대분류 3단계 또는 4단계를 세부적으로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뭐 12가지 또는 14가지,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위키피디아에서 그 알케미컬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이제 캡처한 거거든요. 네, 뭐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간단하게 다뤘었던 뭐 캘시네이션이니 퓨트리팩션이니 뭐 등등등 서블리메이션, 멀티플리케이션, 프로젝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그 기준은 조금씩, 그 세부적인 기준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다.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그 마크 페시오시가 제시하는 그 3단계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니그레도입니다. 니그레도, 블래크닝, 검게 만드는 단계라는 뜻이에요. 검게 만들다. 그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작업할 그 금속 덩어리, 그것을 이제 검게 만드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The great work of alchemical transmutation is accomplished in 3 phases, which are explained allegorically in the alchemical tradition. 자, 연금술에서 말하는 이 대역사, great work 또는 magnum opus, 그 변화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3 phases. 자, 그리고 이제 그 연금술 전통에서는 이 3단계를 우화의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The first phase is nigredo or blackening. 자, 첫 번째 단계가 nigredo 또는 이제 검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This is a state of putrefaction, corruption, dissolution, and individuation. 자, 이 putrefaction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putrefaction, 이것이 뭐냐면 썩게 만들다, 부패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종의 파괴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파괴부터 하는 겁니다. corruption, dissolution, individuation, 부패, 용해, 개별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이거 박살을 낸다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썩히고 용해시켜 다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원래부터 하나였었던 거를 이렇게 수많은 개체로 이렇게 개별화시키는 것, 분해하는 것, 그 작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레고 블록을 다 띄어버려가지고 이게 분해하듯이 그 상태가 이제 그 putrefaction 단계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부패하고 용해되고 개별화되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This is a state of 했죠. It represents the soul's descent into the material plane and the suffering experienced in the physical world. 자, 마크 페시오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인간의 혼이 물질계에 떨어져서 고생을 하는 단계다. 자,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었던 것과 계속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원래
단 하나의 스피리트, one spiritual principle. 그 거기에 이제 속해 있었던 영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적 존재였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물질계 세상으로 내려 떨어지면서, 그죠?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타락. 여기서 알케미에서는 그걸 이제 부패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물질 세상으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그 영적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스피리트에 속해 있었는데 내려오면서 전부 다 각각 자기만의 소울을 갖게 되고 자기만의 에고를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개별화된 겁니다. 개체화됐어요. 분해됐어요. 원래는 하나였던 것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개의 개체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물질계에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질계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이제 고생도 하며 힘겹게 살아가죠. 예. 그 단계가 바로 이 putrefaction의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계는 썩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단계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 단계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Alchemists often represented the soul at this stage as salt because it is crystallized, hardened, and fixed, just like an ego that is resistant to change. 자, 그래서 연금술에서는 이 상태를 어떤 심볼로 묘사를 하냐면은 소금이라 칭해요. 그 연금술에 이제 그 3대 요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소금, 수은, 그리고 황입니다. 자, 근데 이 니그레도 상태, 그 썩은 상태, 그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물질 세상으로 내려온 상태는 소금 상태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소금 상태. 자, 왜 소금이라고 하느냐? 자, crystallized. 자, 이 물질 세상은 모든 것을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결정화한다. 이 소금이라는 것도 일종의 결정이잖아요. 그죠? 딱딱한 고체잖아요. 고체 결정체죠. 일종의 말하자면. 자, 그래서 그걸 소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hardened, fixed. 예, 나오죠? hardened, 단단해졌다. fixed, 고정되었다. 쉽게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그런 곳이죠. 그 물질 세상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심리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변화를 거부하는 콘크리트와 같은 에고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이 여기서 사실 우리의 신념을 바꾼다는 것, 생각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변화, 생각을 바꾸고 신념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말로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자, 그래서 내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됐다면 내가 이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기가 힘들어요. 콘크리트입니다.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듯이. 자, 그래서 콘크리트 에고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단단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물질계는. 소금 단단하죠. crystallized, hardened, fixed. 그리고 단단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변화를 거부한다. 콘크리트 에고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솔로몬 성전 다룰 때 그 레고 무비에 비유를 하면서 설명하면서 이제 거기서 악당이 모든 것을 단단하게 변화가 불가능하게끔 이렇게 막 본드를 뿌리려고 하잖아요. 강력 접착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생각을 방어하려고만 하고 그것이 이제 바로 에고에서 비롯되는 거죠. 콘크리트 에고에서 비롯되는 거죠. 자, 처음의 상태가 어쨌든 이렇습니다. 니그레도.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알베도입니다. 알베도, 화이트닝. 자, 이 검은 상태, 암흑 속에 파묻혀 있는 그 무지한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화이트 상태로 나아가야 돼요. 자, 화이트 상태, purification이죠. 자,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The second phase of alchemical transmutation is albedo or whitening. 자, 두 번째 단계는 알베이도, 말하자면 이제 하얗게 만드는 그런 단계다. Albedo represents the process of spiritual purification, the burning out of impurities from the salt or hardened ego. 자, 이 하얗게 검은 것을 하얗게 만든다라는 것은 purification, 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화.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정화된다. 뭐 어떤 이런 이쁜 그림을 보면은 뭐 마음이 정화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정화가 되듯이 우리 영혼, 우리 혼을 정화시켜야 하는 단계다. 소금, 다시 말해서 에고에 내포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단계예요. 그죠?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이제 순수한 것만 남게 되니까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The salt is reduced into quicksilver or mercury, which represents fluidity and the process of rapid mental, emotional, and spiritual chang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sacred feminine essence, leading to the engagement of the imagination from which the elixir of life can then be made. 네, 또 긴 문장이네요. 그걸 제가 한번 나눠서 이렇게 설명해 봤습니다. 자, 소금 상태에서 이 알베도 상태는 뭐냐면은 이제 수은이 되는 거거든요. 수은, 머큐리. 근데 여러분 수은 아시겠지만은 그 상온에서 이건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액체 상태입니다. 이제 고체가 아니라 이제 액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액체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이 고체라는 것은 완전히 단단해요. 그죠? 깨기 힘들어요. 콘크리트와도 같아요. 자, 그런데 액체 상태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유동성, fluidity, 물처럼 이렇게 잘 흐를 수가 있어요. 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더 고체가 이제 말랑말랑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수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 소금 단단한 거, 그건 완전히 깨버리기 이전에는 그 변화시키기 힘든데, 연금술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액체 상태, 수은과 같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되면은 이게 쉽게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어, 변형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알베도 단계에서는 유동성을 상징하는 수은이 탄생하게 된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신속한 속도로 정신적, 감정적,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꽉 막힌 그 사람, 돌대가리 상태였는데 이제 그 머리가 사고의 방식 이런 것들이 유연해졌기 때문에 정신적, 감정적, 영적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신성한 여성성의 강화가 된다. 자, 우리 이제 여성성이 상징하는 그런 것들, 그런 능력이 이제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민의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생기게 되고, 그죠? 여성성과 관련된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뭐 따스한 마음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또 여성성의 상징이 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 개발이 돼요. 상상력이 개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이슨들에게 이제 필수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상상력이거든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상상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깨어난 정신, 다시 말해서 정신 차렸다는 얘기죠. 그것을 상징하는 elixir of life, 생명수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계 알베이도 또는 화이트닝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마크페치 설명에 따르면 루베도 또는 레드닝입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팅처가 빨간색으로 변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third and final phase of the alchemical great work is rubedo or reddening, the transmutation into gold or sulfur representing purified and enlightened consciousness. The elemental fire of the philosopher's stone, symbolized by a red elixir which represents the unification of man with the divine. 이거 전체가 한 문장이네요. 자, 이 루베도의 단계를 설명하자면 transmutation.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변환입니다. 변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금속을 금으로 바꾼다. 그 영어로 쓸 때 이거 transmuta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히 mutate, 형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모양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조까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되었다.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낮은 상태에 있었던 의식 수준이 이제 높은 의식 상태로 완전히 체질적으로 변화되었다. 막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비로소 금이 탄생하는 것이다. 금, 그 영적 골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골드가 드디어 이제 그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연금술 심볼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황의 탄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ulfur. 네, 하필이면 왜 설퍼지? 이거만 냄새 되게 고약하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이 설퍼라는 것은 이제 기체잖아요, 그죠? 그 설퍼 꼭 기체는 아니지만은 뭐 고체 상태 또는 가루 형태로도 존재하지만은 설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그 냄새, 그죠? 그 기체 형태로 이제 우리 코를 자극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진동수가 높아지죠. 그리고 이 상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정화되고 깨달음을 얻은 의식의 탄생이다. 네,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자의 돌이 비로소 탄생을 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인간과 the of unification of man with the divine, 인간과 신성이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크 패슈신 이렇게 간단하게 깊게는 안 들어가고요. 그 강연 자체가 아직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컬트 전통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만은 이와 같은 그 대략적인 그 알케미의 존재 목적 의의는 이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간단하게 그 마크 패시오스의 강연의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영적 연금 수리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한 페이지 정도 하고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 겁니다. 맨니아지 본문으로. It is believed that the first verse of the second chapter of the Song of Solomon, I am the rose of Sharon and the lily of the valleys, is the origin of the Rosicrucian symbolism of the rose and lily. 자, 그 아가서 2장 1절에 나오는 구절, 그 전에도 어저께 소개했었던 그런 구절인데요. 자, 바로 이 구절에서 장미 십자회, 로시크루션 심볼리즘, 장미 십자회의 대표적인 심볼인 장미하고 백합이 이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매니아스가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은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아가서 2장 1절. 자, 여기 수선화랑 장미랑 다른 거죠. 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의 수선화는 영문 버전에서 이제 장미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매니아스 얘기는 이 장미하고 백합에서 장미 십자회의 심볼리즘이 유래된 것이다. 네. 이 장미 십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This verse appears upon many alchemical plates and symbols, but is never interpreted for the profane. 자, 이 장미하고 이 백합이라는 심볼은 그 이제 연금술을 다루는 여러 가지 사파 그리고 이제 그림에 굉장히 단골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하지만 그 이제 그 연금술사들이 워낙 이 비밀 같은 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심볼 아래에 감췄기 때문에 그 의미, 이 장미가 상징하는 바, 백합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좀처럼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 베일에 쌓여 있는 미스터리 중 하나죠. 자, 근데 이제 맨리 피오시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심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The rose and the lily are the symbols of love and wisdom, and these must be well understood before the molten sea of the adept can be cast. 자, 맨니 아저씨에 따르면 이 장미와 백합은 각각 사랑과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네, 뭐 장미가 사랑을 상징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줄 때 장미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미는 사랑의 심볼이다. 자, 그런데 이제 백합은 무엇이냐?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자, 사랑과 지혜. 이것이 말하자면 연금술의 양대 축입니다. 이제 지혜는 약간 좀 남성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이제 사랑은 좀 여성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기둥으로 삼아서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뭐 현자의 돌이 탄생하고 연금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장미는 사랑, 백합은 지혜.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이런 개념들이 좀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molten sea라는 말을 썼어요. molten sea를 주조하기 전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 자, 이 molten sea가 뭐냐? 이거는 뭐 무슨 바다? 뭐 molten sea?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솔로몬의 성전의 그 바깥들 아우터 코트에 있는 거대한 세숫대야 같은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막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손 씻는 그 세숫대야보다도 그 물대야보다도 세숫대야라기보다도 네, 굉장히 이제 큰 어떤 그 물을 넣는 그런 항아리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molten sea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이건 제 생각인데 여기서는 이제 연금술사의 도구인 증류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증류기. 즉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증류기거든요. 이 안에서 연금술의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소 같은 거를 넣어서 이제 잘 섞고 여기 보시다시피 밑에서 이렇게 불을 떼워가지고 적절한 온도로 그 일정한 기간 동안 불을 떼워서 이런 변환을 계속 이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연금술사가 자신의 그 실험실에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이걸 이제 증류기 리토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몰튼 C에다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 연금술사가 그 이제 그 물질 연금술을 할 때 이런 그 실험실에서 이제 마치 화학 실험을 하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자,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자, 마지막 블랙 포인트 제가 써봤습니다. 그 연금술사는 이 증류기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은 작은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은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 그 연금술의 기법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증류기 안에서 아주 작은 우주를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종 기법을 동원하여서 시간의 흐름을 가속시킴으로써 우주가 성장하는 모습을 재현한다. 자, 뭐냐? 자, 여기서 그냥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신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도 여러 가지 경험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성장을 하고 동물도 성장하고 식물도 다 성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장의 끝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신의 목적이라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금술사는 그 과정을 아주 작은 범위 안에서 재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광물도 성장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비금속, 예를 들어서 납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금속을 비금속이라 해요. 베이스 메탈. 자, 그런데 이것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그 자연계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거친 후에는 이게 성장을 합니다. 이 금속이 바뀌어요. 자연적으로. 그래가지고 뭘로 바뀌었다가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은이 됐다가 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잘 안 믿기시죠?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대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뭐 100만 년, 200만 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금속의 가장 완성된 형태가 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장 허접한 베이스 메탈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금에 도달한다는 거거든요. 금속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한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데 그 이제 연금술사가 실험을 할 때는 100만 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 이제 우리 자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그 속도를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지구라는 곳에서 자연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떠서 이렇게 뭐 빛을 비추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땅을 적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 현상을 계속 수없이 반복하고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동물도 성장하고 인간의 몸도 성장하고 그 금속들도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가도록 그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요 그 리토트 안에서. 그래서 그 비금속이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금이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연금술사들이. 하여튼 그런 개념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그림도 자세히 보세요. 이 이제 그 준유기 안에 뭡니까? 이게 꼭 자연이잖아요, 자연. 밑에 땅이 있고 여기 무슨 뭐 나무 같은 것들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주를 그 말하자면 지구의 그 환경을 이렇게 재현을 시킨 겁니다. 다만 이 작은 우주 안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게끔 뭐 불도 가하고 모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빠르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성장을 하는구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걸 그 전에 그 몰튼 C라는 그 단어가 나와가지고 그 한번 이미지를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 가면은 그 바깥들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 상에서도 이렇게 그 몰튼 C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몰튼 C를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어쩌고 저쩌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여기서 나오는 바다라는 것이 진짜 뭐 태평양 뭐 대서양 이런 그런 바다가 아니라 이 몰튼 C를 말하는 겁니다. 요 안에다 뭐 바닷물을 부었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이제 정화의 물 대야보다 훨씬 크죠. 여기 지금 보면 사람이 요만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올라갈 수도 힘들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마크 페시오 씨의 강연에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이제 영적 연금술의 3단계 그리고 각각의 단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혼을 완성시키기 위한 영적 골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맨니 피어 씨의 책에서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서 이제 한 페이지 정도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약간 좀 붕 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또 새로운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여기서 끊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그 내일 또 세 번째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아가서에 등장하는 그 검은 여인의 정체가 무엇이냐, 검은 여인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